오히려요, 이 딱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턱이 꺼져버리니까.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식생활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안녕하세요, 덴티크의 조준희 원장, 신성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 가까운 듯 하면서도 정작 시술을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멀어 보이죠? 오늘 여기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네이트란 무엇일까요? 라미네이트는 자연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겉면에 얇은 세라믹을 덧붙여 치아의 색이나 모양, 배열을 심미적으로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앞니 부위에 적용이 되며 치아를 아주 소량만 삭제하거나 무삭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고려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치아 색상이 어둡거나 변색이 심한 경우. 두 번째, 앞니 틈이 벌어져 있거나 모양이 비대칭인 경우. 세 번째, 웃을 때 보이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임플란트는요, 치아가 빠진 부위에 티타늄으로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올려서 기능과 저장력을 회복하는 시술입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포함되고 잇몸, 턱뼈 상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네, 맞아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시로는 사고, 충치, 잇몸병 등으로 치아가 이미 빠진 사람, 혹은 틀니나 브릿지가 불편하거나 싫은 사람, 치아가 흔들려 튼튼하고 자연 치아 같은 느낌의 대체 치아를 원하실 때 많이 찾으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했을 경우 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붙어요. 실제로 20년에서 30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주염이나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해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기검진을 통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염증이나 뼈 흡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치과 내원 시 전문 스케일링 및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잇몸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평소 자기 치아처럼 관리를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칫솔질,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사용은 반드시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솔직히 칫솔질 자주 하기,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꼬박꼬박 하기 이런 것들 좀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만약 제가 번거로워 하고 양치도 잘 안 하고 치간 칫솔 이런 것도 안 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과의사가? 만약에 좋지 않은데요. 문제가 진짜 많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자주 오는 게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치주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임플란트 제거까지 필요해요. 그 외적으로 잇몸뼈 흡수로 인공치근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변에 멀쩡한 치아에 영향이 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관리를 잘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숨도 다 날리고 추가로 이제 다른 치아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경우 사실 이건 모든 시술이 다 그렇겠지만요, 구강 상태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삭제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돌출시키는 방향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나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유 없는 시술은 절대 안 합니다. 일단 첫째는 두께감 때문인데요. 치아 위에 아무 삭제 없이 세라믹을 붙이면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럼 이물감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발음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경계선의 자연스러움 때문이에요. 삭제를 하지 않으면 라미네이트와 잇몸 경계선이 불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고요. 심한 경우 잇몸 염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접착력 때문입니다. 삭제를 통해 범랑질 표면을 정리하면 라미네이트가 정말 훨씬 잘 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잇몸과 턱뼈를 손상시킨다. 어쩌다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사실이 아니죠? 네, 임플란트는 뼈를 보호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자연 치아가 상실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턱뼈가 점점 흡수되고 꺼집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이 뼈와 결합되면서 뼈의 흡수를 막아주고요. 기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턱뼈가 꺼지지 않도록 모양도 잡아줍니다. 가끔 치아 발치를 오래전에 했으면 임플란트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표적인 오해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발치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치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턱뼈가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의 보조 시술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이런 이름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수술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시술들이 일상적인 절차로 매우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디지털 진단 장비를 통해 턱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턱뼈가 없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뼈 흡수가 더 심해져요. 치료를 미루지 말고 초기에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시술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라미네이트 자체가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은 아니잖아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보통 치아 겉면을 살짝 다듬어서 그 위에 매우 단단한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만큼만 삭제, 시술하면 치아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해줍니다. 특히 앞니 끝이 깨졌거나 마모가 심한 경우엔 기능 회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치아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쁘게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시술인 거죠.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시술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라미네이트는 시술 기간이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오해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치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짧고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2회 내원, 약 1주 내외면 시술이 끝나지만 최근에는 당일 라미네이트도 가능해졌어요. 게다가 디지털 스캐너와 3D 밀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본뜨기, 디자인, 제작, 접착까지 하루 만에 다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원을 한 번만 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만 넉넉히 확보 가능하다면 심미보철 처리가 가능해요. 물론 치아 상태에 따라 조금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최소한의 삭제만 필요한 경우 혹은 무삭제로 진행해도 괜찮은 상태이거나 치아 배열이 비교적 정상이고 고난이도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 그리고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치아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을 넘어 기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덴티크의 조준희, 신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